나도 모르게 미루고 나도 모르게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내가 그거를 조절하면은 이게 조절이 될 만큼 스스로 훈련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스케줄을 내가 관리하는 거야. 게으름도 관리하고 집중해야 할 시간도 관리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실수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취미생활이거든. ADHD에게 좋은 취미생활이 따로 있어. 허당 엄마입니다. 성인 ADHD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 오늘도 조금 더 이야기해볼까 해. 우리 영상 5회차에 보면 어렸을 때 너에게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ADHD를 어떻게 극복하게 했는지 영상에 올려져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하면 되는데, 한 번 더 언급하자면 스스로도 비난하고 타인의 비난도 많이 받잖아. 그럴 때 엄마도 마음이 좀 울적하긴 하다? 감정이 없는 건 아니라 했잖아. 네. 그런데 재빨리 괜찮아 라고 말해주지. 셀프 토킹 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숨을 천천히 쉬거든. 근데 정말 셀프 토킹과 복식호흡은 중요하단 말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찾아보면 되고, 그리고 미디어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도 내가 꽤나 많이 했잖아. 엄마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3가지인데, 엄마가 계획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시간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 ADHD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예외가 되지만 엄마처럼 보면은 프리랜서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루틴을 정해놓지 않으면 실수하기 정말 쉽거든. 그럴 것 같아요. 엄마는 옛날에 스스로 관리를 잘 못해서 실수 엄청 했거든. 근데 다행인 건 엄마가 ADHD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을 먼저 출발해. 1시간이나 일찍 출발해? 난 그래야 해. 왜냐하면 엄마가 대중교통을 요즘 타잖아. 대중교통을 타러 갔어. 그리고 버스에 올랐어. 근데 지갑도 없고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어떡해? 다시 걸어가야 되잖아, 집으로. 그래서 다시 갈 때까지가 30분이 왕복으로 걸렸어. 그러면 내가 1시간 전에 출발 안 했다면 약속 시간에 잘못하면 늦잖아. 근데 ADHD가 약속 시간에 잘 늦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빠뜨려서 되돌아가서 늦는 것도 꽤나 많아. 그쵸. 그러니까 미루다 늦게 출발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늦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시간 감각이 좀 없대요. 그 계산하는 게 예를 들어서 걸어가는 거 5분, 버스 시간 30분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마진을 두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간 감각이 좀 잘 없어서 완벽한 이상적인 그 시간을 계산했는데 이제 변수도 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지각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엄마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항상 1시간 전에 도착하려고 하면 잘 가는 날은 1시간 먼저 도착해 있고, 보통인 날은 30분 먼저 도착해 있고, 좀 안 좋은 날은 딱 제 시간에 도착하게끔 출발을 하는 거지. 이게 엄마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엄마만의 어떤 규칙을 정해놓은 거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는 요일별로 일을 다르게 하잖아. 이거를 바꾸면 실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월, 목, 토 당당하는 날짜로 정해놓은 거지. 이게 벗어나면 엄마가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안 벗어나려고 하는 거지. 딱 정해놓는 거지. 프리랜서이지만 직장인처럼 일부러 루틴을 만들어 놓은 거구나. 루틴을 딱 만들어 놓은 거지. 네. 그리고는 화요일 날은 주로 영상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모임을 가지는 거지. 화상으로 상담하는 거요? 그렇지. 그리고 수요일 날은 엄마의 취미생활 하는 날이고 누나 집을 방문하는 날로 정해놓은 거지. 되게 바쁘다. 나 좀 바빠. 그리고 금요일은 주로 우리가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안 할 때는 영상 편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딱 루틴으로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꼬여버려, 스케줄이. 이렇게 해야지 실수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고, 구독, 좋아요. 또 하나는 타이머도 꽤나 쓰는 편이지. 어떨 때 쓰나요? 이게 오래 집중이 안 되잖아. 네. 30분 책 보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일부러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참는 거지. 이거 아이들한테도 쓰면 되게 좋거든.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한 페이지를 푼다. 또는 여기서 여기까지 뭔가 과제를 주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칭찬 스티커를 붙여준다든지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타이머를 맞춰서 그때까지 책을 보거나 또는 편집을 30분을 하거나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게으름을 빌 기회를 주는 거지. 아니면 필요하시면 제가 칭찬 스티커 드릴게요. 고마워. 어릴 때 내가 너한테 칭찬 스티커 많이 줬거든. 네, 포도나무에 포도 그치, 기억나지? 스티커 붙이는 거. 그럼 나도 칭찬 스티커 좀 줘. 촬영 끝나고 하나 드릴게요. 나는 요즘 상이 뭐냐, 게으름 피기라니까. 30분을 딱 집중해서 하고 나면 게으름을 필 시간을 주는 거지. 이게 너도 알다시피 엄마의 게으름과 너의 게으름, 우리 가족의 게으름은 상당히 유전적이고 환경적으로 진짜 많이 게으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이렇게 미루고 급박해
욱해가지고 막 이렇게 닥치는 대로 해치우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근데 그게처럼 미리미리 게으름을 피면 덜 하거든. 조절하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상담을 할 때 그 얘기 많이 하거든. 짧게 집중하고 난 다음에 멍 때리는 시간을 스스로 주게 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거든.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는 거지. 30분 집중하고 30분 멍 때리게 해주고, 또는 30분 집중하고 10분 멍 때리게 해주고. 근데 멍 때릴 땐 진짜 제대로 멍을 때리는 거지. 또 바보같이 좀 일부러 그렇게 하게 하는 거야. 왜냐면 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하라면 너무 어려운데, 멍 때릴 때는 제대로 멍 때리게 해줘. 그럼 엄마 뭐하냐, 누워가지고 완전 몸부림을 치거든. 이렇게 스케줄을 관리하면 돼. 그리고 강의 가거나 촬영이 있는 하루 전날은 상담도 조금 케이스를 줄이고 다른 일을 조금 적게 하는 거야. 이렇게 조절하면서 사는 거를 엄마가 스스로 찾아낸 거지. 60년 만에 찾아내셨군요. 미루는 거는 잘 안 고쳐지는 데다가 멍 때리는 시간도 꽤나 긴데다가 이게 다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미루고 나도 모르게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내가 그거를 조절하면은 이게 조절이 될 만큼 스스로 훈련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무한정 불규칙하게 늘어지는 거 말고 좀 훈련된 게으름이라 해야 되나? 그렇지. 그런데 신기한 게는 그렇게 게으름을 피다가 보면 나중에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또 든다? 네가 어릴 때 그 얘기 하더라고. 밖에서 열심히 뛰어놀다 보면 나 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듯이 나도 게으름을 피다가 보면 할 일을 해야겠다. 그치, 그렇게 생각이 돼. 그거를 조절하는 거지. 스케줄을 내가 관리하는 거야. 게으름도 관리하고 집중해야 할 시간도 관리하는 거지. 이게 성인들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거야.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 않겠지만 훈련하면 된다. 그리고 나한테 오는 내담자들도 이걸 꽤나 잘 훈련하게 내가 가르쳐 주거든. 네. 그들도 멍을 때리러 일부러 가기도 해. 내가 아는 성인 ADHD 여자분은 맨 마지막에 내가 그분의 편지글을 잠깐 읽어줄까 하는데, 그분이 자신에게 글을 썼는데 너무 내가 감동적이어서 읽어줘도 되겠냐 했더니 읽어줘도 된다 해서 부분적으로 읽어줄까 하는데, 네. 멍을 때리러 수요일마다 가는 거지. 멍 때리는 날을 따로 이렇게 정해놓고. 남편과 함께 수요일 저녁은 항상 자연에 가가지고 캠핑을 하고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가서 불멍, 물멍, 산멍, 산을 쳐다보는 걸 산멍이라 하더라고. 그리고 돌아오면 월, 화 집중해서 일하고, 수요일날 멍 때리고, 목요일날 오전까지 멍 때리고, 그리고 다시 일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잘 된다고 하더라고. 그거 딱 괜찮다. 월, 화 이틀 일하고 수요일 쉬고 목, 금 일하고. 그거 딱 괜찮다. 엄마도 그렇듯이 성인들은 관리가 가능해. 네. 이거를 또 자녀에게 도와주면 가능도 한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취미생활이거든. 엄마가 수요일마다 취미생활을 한다 했잖아. 네. ADHD에게 좋은 취미생활이 따로 있어. 아, 그래요? 유아교육에 보면 눈과 손의 협응력 또는 소근육 발달 이렇게 해서 뭔가 손으로 만들고 그걸 눈으로 쳐다보면서 뭔가 조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ADHD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 아이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성인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그렇지. 눈과 손의 협응력은 뇌 전반적인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네. 엄마는 실제로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치매 예방 또는 치매 환자들에게 수세미 뜨기를 가르친 적이 있어. 그 병원의 원장님이 요청해가지고 나도 연구 차원에서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르쳤거든. 네. 치매 환자인데도 수세미 뜨기도 가능하고, 네. 물론 아주 심한 사람은 안 되지만 할머니들이 너무나 재밌어 한다는 거야. 할머니들에게 꽤나 몇 개월 가르쳤는데 가능해. 그리고 수세미 정도는 이분들이 옛날에 떠봤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뜰 수가 있어. 수세미를 처음으로 가르쳐서 하게 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경험을 했던 거를 하게 할 수는 있는 거지. 그랬을 때 꽤나 결과가 좋은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걸 생각하면서 엄마한테 적용을 해본 거야. 수채화, 퀼트, 손놓기, 손바느질, 그리고 필사, 이걸 다 엄마한테 해본 거야. 그랬더니 결과가 굉장히 좋더라고.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손바느질하고 수채화거든. 엄마가 어떤 논문을 본 적이 있어. 여자분이셨어. 이분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걸린 거야, 60대 때.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분이 뜨개질을 하고 있는 분이셨어. 그런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우울하고 힘들고 걱정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뜨개질을 계속해서 했던 거야.
MRI상으로 치매가 점점 심해졌음에도 뜨개질을 계속 할 수 있었고 뜨개질을 계속 함으로 해서 일상 기본 생활이 가능했더라는 논문을 본 적이 있어. 이것처럼 이거는 어린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ADHD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뇌의 건강과 눈과 손의 협응력은 상관이 많은 거를 경험적으로도 알았고 논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엄마는 시간이 없으면 필사를 많이 권해. 네. 이거는 또 왜 그러냐면 자급기억과도 상관이 있는 거야. 아이들에게 좋은 문장을 외워서 옮겨서 적게 하는 거는 시각주의력이나 언어나 자급기억과 다 상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권하는 편이거든. 성인에게 했더니 꽤나 효과가 좋은데 성경이나 불경을 옮겨 적는 분들이 많거든. 그들도 굉장히 기억에도 도움이 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ADHD에게도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오거든. 그래서 엄마는 실제로 그걸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거지. 참고로 나 4월에 전시회 한다? 오. 근데 엄마 초보잖아. 네. 그래서 엄마 혼자 전시회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배우고 있는 그 수채화 전체에서 전시회를 하거든. 네. 엄마는 겨우 2점을 주품해. 그래도 이렇게 바쁜데도 하는 게 어딨니? 그것도 대단하죠. 그래. 나중에 그거 그림 완성되면 여기 글에도 올려보자. 그럴까? 게시글에 한번 올려볼까? 네. 근데 엄마 수준이 좀 그런데 완전 초보인데. 아니 뭐 잘해야만 하네요. 그냥 그래? 그건 그래. 왕초보 솜씨 한번 올려보자. 네. 그럼 다른 분들이 용기를 내지 않을까? 그렇죠. 이 정도인데도 하는데 난 이거보다 낫지? 이러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ADHD가 정말 심각한 어려움은 돈 관리거든.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소비 관리가 영 잘 안 되지. 잘 안 돼. 불쑥불쑥 갑자기 사버리고. 그렇지. 충동성도 가지기 때문에 이 돈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근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불쑥불쑥 사지는 않는데 뭔가 어렵다고 엄청나게 헐리우드 액션을 하면 돈을 좀 잘 빌려주거나 잘 주는 편이 문제가 있는 거지. 돈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엄마는 스스로 극복을 못했어. 그래서 엄마는 많지도 않는 재산이지만 모든 것을 안전장치를 따로 해 두었지 않니? 그처럼 ADHD가 겪는 어려움 중에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이 돈 관리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내가 그때는 옆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100% 맡기는 건 아니고 도움을 좀 받아보세요 라고 해. 부부 사이에도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자기의 재산이나 돈이 뭐 어느 계좌,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를 꿰고 있는 분들이 잘 없을 것 같아요. 뭐 대충 그냥 어렴풋이.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약간 일처럼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이제 주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재산이 많아서 관리 안 되는 게 아니잖아. 오해하실 수도 있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네. 그리고 몇천억 있어가 그런 게 아니죠. 그럼 관리 오히려 안 해도 되죠. 편안하게. 관리하는 사람 두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관리가 더 힘든 거지. 맞아요. 직접 하려니까. 그래, 빌 게이츠 정도 되면 우리가 왜 해야 되겠니? 네. 그래서 이 돈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게 ADHD의 어려움이고 이거는 실수를 하면 치명타를 입는다는 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허당 엄마. 그리고 엄마가 캠핑 가가지고 시간을 보낸 후에 많이 좋아지신 분에 관해서 편지글을 잠깐 읽어줄까 한다 했잖아. 몇 문장 정도만 읽어볼게. 북한이 읽어주려고 했는데 그 편지글을 엄마가 지워버렸네. 용량이 많아서 다 지워버리면서 그것도. 혹시 이런 것도 ADHD인가요? 너무 당연한 ADHD 모습이지. 다음 기회에 ADHD 영상 찍을 때 그분의 글을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해서 그때 읽어드릴까 해. 너무나 감동적인 글이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고 싶었거든. 허당 엄마가 허당 엄마 했다. 허당 엄마입니다.